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수학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학교 교과서는 쉽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했던 걸 생각을 해서 교과서는 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한 문제집에 집중을 해서 시험 대비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험이 일주일 전 정도 되었을 때는 일주일이나 2주 전이 된다면 교과서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시험이 어렵든 쉽든 교과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가 객관식인 경우에도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서술형이었던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기도 하는데 어떤 유형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통 교재에 개념 열기라고 해서 이렇게 예제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내용만 눈으로 쫓았을 때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때는 굳이 인지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문제가 서술형으로 잘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 교과서에서 어떤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 교과서를 학교에서 시키는 것 말고는 풀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재 뒤에 부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고 보통은 매 단원 끝날 때마다 대단원 종합문제, 중단원 종합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것 말고 교재 자체가 끝나는 그 답안지 앞부분에 부록으로 매 단원별로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과서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면 좋을지를 말씀드릴게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는 학교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계 학년이 돌아가면서 등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원수가 좀 적은 학교는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1학년, 그러니까 한 주는 1학년이 쉬고 그 다음 2학년이 쉬고 3학년이 쉬고 이렇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했을 때 조금 빠지는 부분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지 시험 대비를 할 때 교과서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보면 보통 단원 활동이라 그래서 그림 같은 게 나오고요. 아주 쉬운 예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화두를 여는데 여기서 보통은 별로 중요할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서 예전에 한때는 융합형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아직까지 이번에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축소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더 크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형은 조금 줄었지만 실생활 연계라는 그 큰 맥락은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런 유형들의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단원을 열 때 예제를 들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국어야 수학이야 싶을 만큼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문제가 잘 나오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개념 열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 예제들 보통은 교과서에 보면 아래쪽에 풀이 과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빼고 푸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아래쪽을 가리고 풀어보라 그러면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프린트를 해서 아래쪽을 가리고 직접 풀던지 교재 아래쪽에 다른 종이를 덧대어서 풀이 과정을 빼고 직접 풀어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에 보면 수학 역량 기르기라고 해서 무슨 부록처럼 달려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만화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생각해보자 아니면은 친구들에게 서로 설명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안 풀어요. 왜냐하면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되어 있고 학생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웹툰처럼 되어 있는 것들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칸막이 같은 것들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생각의 발상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슨 추론 문제 해결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좋은 문제들인데 빈 공란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빠뜨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주의해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원 학습 점검, 그 다음에 중단원 문제, 대단원 문제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풀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단원 종합 문제 같은 것보다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아까 말했던 수학 역량평가라든지 아니면 추론할 수 있는 문제, 의사소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원 맨 마지막에 단원평가 다음에 보통 있던데 그게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수행 과제라고 해서 일반적인 문제 유형과는 좀 다르게 약간 수능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빠뜨리지 말고 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웬만큼 문제집 정리는 됐고 기출문제를 풀고 있을 텐데 교과서도 적어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교과서를 한번 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험 되기 직전에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동안 내가 풀었던 것들 중에 잘 안 됐던 부분들을 오답노트로 해놓으면 그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수학 교과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는 어려운 교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쉬운 교재에서 개념에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모쪼록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이나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